네, 반갑습니다. 1월 20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대한이에요. 네, 눈도 많이 오고 춥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날인데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네, 포근한 것 같아요. 겨울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자, 덕분에 주말에는 좀 나들이하기 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찍 나들이 하시라고요. 일찍 종목진단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배려심 돋는 성투사입니까? 그죠? 네.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휴림로봇 알려드릴 거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은 두산 퓨얼셀 그리고 동아약품,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두 번째 점 하한가 이후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은 뭐 괜찮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고생보다는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지금 1500만 주씩 막 이렇게 나와 있다가 한 번 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 점 하한가가 풀릴 때 뭐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 회복하기가 좀 어렵죠. 하한가 두 방이면은,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빠졌다 그러면 회복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하락이잖아요. 삼상 실패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될 수 있겠죠.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뒤집어 엎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응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적 관점에서의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락을 멈추는 형태로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 형태의 반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게 된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는 게 시원치 않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가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요. 2,500원 이상은 일단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 저가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최저가 수준으로 해서 조금 여유있게 잡으시면 되겠는데 2,025원이네요. 네. 그냥 뭐 여유있게 2,000원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보면 지지선이 없어요. 예전에 점상한가 막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지지선으로 보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죠.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이게 얼마쯤 되겠어요? 한번 보면은 1260원. 한참 더 내려야 되는데요. 지지선까지 가려면. 그래서 중간에 뭔가 강력한 재료를 통해서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이 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좀 상승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3,000원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반등에서 뭐 상한가를 칠만한 그런 어떤 이슈, 그런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도망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 되돌림을 통한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아닐 것 같아 보이죠.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2,000원 이탈하게 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하시고요. 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의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노림수 정도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휴림로봇 볼게요. 원자력 해체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얘는 로봇 아니냐 뭐 이렇게 되었는데, 원자력 해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휴림로봇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구형 원자료의 폐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로봇 관련한 부분들을 좀 사용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얘가 지금 뭐 산업형 로봇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쪽이라서 그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안전한 해체를 위한 전문 인력과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로봇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대한 포인트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또 AI 관련한 부분에서 본다라면 로봇은 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근데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기업의 난입을 통해 가지고 레인보우 로봇이나 또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 로봇주들은 좀 참합 신세가 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타나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현재 이 종목은 지지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지지라인 때는 일단 저항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1,700원. 이거 저항대가 다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은 반등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데 아래쪽 지지라인 때 보시면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바로 직전 저점이네요. 그러면은 1,200원쯤 되나요? 네, 1,200원 정도가 지지선. 자, 1,200원 지지선. 지금은 1,600원. 그 다음에 저항대 근접했다. 이거는 매수 들어가기 조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지지에서는 1,200원대니까 지난번 10월 말에 치고 들어간 그 저점 구간이 이제 저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평선 정배열 나왔죠? 그러면 아래쪽 시점으로 지지선 잡으시면 됩니다. 1350원에서 1400원까지 지지선 보실 수 있고요. 양봉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서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죠? 저항만 넘어가면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매물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윗꼬리도 살짝 달려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정해봅시다. 1,5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즉 위쪽에서는 홀딩을 보시는 게 일단 유리하겠죠. 근데 1,5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뭐 매도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1,400원대의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온 부분을 그냥 되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한 번에 밀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1,550원 또는 1,520원, 그 다음에 1,460원 이런 식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위쪽 저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이 가격대가 지금 1,500원대 위쪽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평선을 위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분명히 이 매물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매도 양상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하게 되면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단기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막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1,700원부터 1,800원대까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10% 안쪽에 변동성이겠죠. 네, 지금 당장도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주가는 일단 1,500원 선 위쪽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은 매도 의견보다는 그냥 홀딩이 낫습니다.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홀딩이 많은데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것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시점은 아니네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볼게요. 두산 퓨얼셀 보시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 관련한 부분이죠. 전기차가 요즘에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수소차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미국 쪽에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그 전기차 막 퍼졌다 뭐 테슬라 이제 못 써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체제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겠죠. 야, 그거 안 간다고? 그럼 이거 가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잊혀져 있었던 수소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모습인데 사실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과제로도 진행이 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수소차가 실제로 있긴 있잖아요. 충전소도 있고요. 근데 인프라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까지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의 어떤 유일한 대안, 네, 대항마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됐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또 다른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 수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203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 상황만 보시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죠? 2020년도에 바짝 올라가 놓고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사실은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자, 추세적인 부분은 이렇게 우하향을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을 굳이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항대를 잘 붙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이 저항대의 그 어떤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적인 부분은 살짝 밀려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지지선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2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요. 자, 2만원 이탈하게 되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만원 위쪽에서는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 수렴이 나오면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위쪽에서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배경은 글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뭔가 대단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그냥 보유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등 포인트 25,000원 이상 넘어가야 되지만 3만원 정도 때 형성된 매물대를 통과를 해줘야지 추세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전에 가격대에서는 네, 그냥 매력도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2만원에서 3만원까지 가면 약 50% 되잖아요. 제법 쏠쏠해요. 그러니까 이런 되돌림 반등이 나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기준선은 2만원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됐을 때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홀딩이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동아약품 보겠습니다. 동아약품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횡보 지지선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요. 최근에 발작 올라섰다가 유지되는 거, 뭐 수급 들어오는 거 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셀트리온의 의약품을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오늘 아침부터 뭐 얘기 나왔었죠. 뭐 화이트벤, 그 다음에 뭐였죠? 알보칠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좀 인수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아약품은 부채표죠. 부채표. 이게 뭐지? 가스 명수인가요? 아무튼 뭐 동아약품. 지금 얘네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죠. 네, 동아 이쪽은 자기들만으로도 나쁘진 않은데 화이트밴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종합감기약이잖아요. 이게 셀트리온 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약품 쪽을 인수하게 되면 기대감이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고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기여도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고요. 워낙 주가 자체가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반등 포인트가 한 번 정도 나와도 심상치 않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포지션 괜찮아요. 지금 위치는 수렴해서 약간 눌림목 형태 보이시죠? 눌림목 형태 모습이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들어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지선. 자, 만원대 아래쪽은 타이밍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약, 약품, 뭐 바이오 이런 쪽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테마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현재 위치로 본다라면은 뭐 더 밀릴 만한 어떤 압박 요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만원대 아래쪽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부담될 만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싸게 사놓으면 뭐 반등 포인트가 나올 때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유지 잘 하시고요. 추가적인 상승에 기대감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매수 나쁘지 않고요, 보유 관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삼성
삼성전자 보시면 삼성전자는 또 좋잖아요. 그죠? 네.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뭐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있는데 4%대나 올라가서 얘는 좀 맞아야 되죠. 네. 조금 주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저런 부분 있잖아요.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여 있는 그런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포지션은 우상향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많이 빠졌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네. 많이 오르면 일단 기다리시고요. 떨어지면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또 73,000원대 오면 또 사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는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니까. 자, 여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일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74,000원, 지금은 73,000원 근처로 나올 것 같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더 올라가는 것은 약간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은 포인트일 것 같아 보이고요. 주가 흐름은 네 일단은 살짝 조정이 나오더라도 74,000원, 73,000원대에서 지지가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갈 때는 네 데드크로스 이후에 나타나는 골든크로스 시점 그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75,000원 아래쪽으로 공략 포인트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현재 추세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겠고요. 실적 개선은 이제 1월달부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지금은 내가 이 종목을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만 고려하시면 되고 지금 당장은 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은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안 사면 되는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만 안 사시면 되는 거고 주가가 아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밀리게 되면 그럴 때 매수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걱정할 거 없겠죠? 네. 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낙폭이 좀 커진 상태고요. 최저가가 나타났죠. 네, 신저가가 나타나면서 60만원 이탈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식었어요. 그래도 지금 하나 기대볼 만한 부분은 이제 작년 5월 6월에 나타난 이 지지 라인 때죠. 지금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장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 성장성 때문에 올라갔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부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건데 여기서 매물대마저도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평가 이야기 나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지지선 매물대까지 무너지게 되면 받아줄 만한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던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이미 150만원대에서부터 55만원까지 밀려있는 상태라서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의 되돌림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요. 일단은 고평가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들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조정이 제법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3년, 10년 이렇게 뭐 평생 갖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면 그런 결심들이 또 무너지겠죠. 삼성전자도 처음 사실 때 그러셨잖아요. 평생 갖고 가서 애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얘기 하셨을 텐데 지금 팔아먹고 이렇게 다른 걸로 계시는 분 보면은 네 그렇게 의지가 굳지는 않으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은 정해드릴게요. 5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조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조금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깊고 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매수 의견은 뭐 2차전지 쪽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꼭 생각이 있으시다라면 50만원 지지선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뭐 여기 100만원 이런 자리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따른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일단은 지지라인 대가 무너졌다는 거 60만원 이하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다는 거 하고요. 매물대로 볼 수 있는 적어도 매물대로 보긴 좀 어렵지만 네 매물대로 볼 수 있는 50만원 요것마저 이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정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네요. 네,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요즘에 2차전지 쪽이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신규 접근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휴림로버, 두산 퓨얼셀, 동아약
제품 삼성전자와 에코프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